헬로. 자, 오늘은 항세 결손. 사실 뭐, 아까 박시정 같이 녹화했지만, 자, 항세 결손 해보겠습니다. 자, 항세 결손에 갈래. 풍자 소설, 우화 소설이고요. 자, 풍자 소설, 우화 소설이고, 자, 한글 소설, 송사 소설. 이렇게 되고요. 자, 성격, 우화 소설, 송사 소설, 뭐, 액자 소설. 또 추가로 할 수 있겠네요. 자, 한글 소설이 공문 소설이란 뜻이고요. 자, 단편 소설이기도 하죠. 자,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화적. 주제, 배경부터 먼저 씁시다. 시간적 배경으로, 자, 조선 후기. 공간적 배경으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형조에 해당하고. 주제,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자, 특징. 첫 번째, 제목이 황새 결송이지. 황새가 재판을 하는 이야기거든. 송은 송사할 때, 그러니까 소송할 때 송자야. 그러니까 소송은 재판이잖아. 그러니까 자, 황새가 재판을 한다. 라이징승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 라이징승을 의인화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짐승들의 송사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나의 짐승을 의인화해서 인간 사회의 풍자하는데 어떤 맥락을 풍자하냐? 자, 인간 사회의 관계, 지배층의 부패를 풍자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화소설이죠, 우화소설.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 우화 소설을 통해서 뭐 풍자가 풍자성이 높아지고. 자, 그럼 본문에서 이런 맥락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님들 황새 결송 같은 경우는요. 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옛날에 경상도에 엄청 큰 부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부자한테 친척 한 사람이 여러 번 재산을 받아갔는데, 이번에 또 재산의 반을 달라고. 오, 야, 네가 10억이 있으면 가난한 친척한테 5억은 줄 수 있는 거 아이가? 니 이번에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며. 내 돈 좀 더. 하면서 들어눕힌 거라. 그래서, 와, 씨,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자가 서울로 가가지고 형조에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 친척이, 들어누웠던 친척이 뇌물을 쓴 거라.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와버렸어. 와,
부자는 어이가 없잖아. 한순간에, 아니, 제가 뇌물 썼다고 내 5억을 쟤한테 줘야 되다니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해서, 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고, 자, 형조 관원들한테 자기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 그 이야기 내용이 깨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나오는데 서로 자기 우는 소리가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 찾아가서 소송을 벌이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따오기는 평소에 자기가 조금 소리가 약간 약하지 않나? 꾀꼬리나 뻐꾸기에 비해서 약간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황새가 판결을 내리니까 황새 좋아하는 곤충 잡아다가 뇌물을 바치거든. 그래서 뻐꾸기 소리는 폄하하고 따오기 소리는 웅장하다고 진짜 좋은 소리라고 판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형조 간원들이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품 자체는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사소설이고요. 일반적으로 얘들아, 국문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애초에 소설 자체가 그렇게 막 빨리 형성된 장르가 아니거든. 그래서 최초의 한문 소설이 금오신화로 김시습이 세조 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세조 때 한문 소설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언문이 어느 정도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쯤 돼서 이제 한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한글 소설이 널리 널리 퍼진 게 조선 후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국문 소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국문 소설이면 아 임진왜란 이후 작품이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임진왜란 이후 작품이니까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맥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황새 결송은 그래서 뇌물에 의해서 조정되는 송사 처리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지배층의 부패상을 풍자, 비판하는 어떤 맥락이 있어. 액자 소설에서 이 작품은 액자 소설이고 바깥 이야기는 부자가 친척한테 소송에서 지는 이야기. 안 이야기는 따오기, 깨꾸리, 뻐꾸기 나와가지고 다투는 이야기인데 액자 안에 따오기가 액자 밖에 친척이랑 엮이는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수를 쓰는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따오기는 약삭 빠른 인물이고요. 근데 이제 뭐 차이점이 있다면 액자 안에 따오기는 노래 솜씨를, 그 다음에 액자 밖의 친척은 돈에 대해서 뇌물을 바쳤다는 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돈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위해서 또 뇌물을 바친다는 맥락에서 어떤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적 맥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작품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어느 시골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자, 뭐예요?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횡포 부리더니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한다. 진짜 양아치죠. 자, 사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안 되겠어가지고, 자, 서울의 형제의 송사를 제기합니다. 송사 제기, 자, 제소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친척이 간원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송사 과정이 있었고요. 부자는 결국 재판에 지게 돼서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송사 결과. 부자 생각하되 내 간전에 크게 소리해서 전우사를 아래를 하면 반드시 간전 발악하여 뒤얼거 자꾸 법대로 하양면 청 듣고 공사도 지게 만드는데 청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해서 자 내가 졌다 얘가 내가 지금 부자가 졌잖아. 졌는데 내가 들어 누워가지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너 돈 쳐먹었지 하면은 어떻게 돼? 내가 이거 이기지도 못하고 어차피 송사도 어차피 질 건데 어쩌겠노. 그러다가 괜히 공무집행 방해로 그 매나 좀 맞고 일하면은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송사를 지고 가는 거는, 근데 그냥 가기에는 좀 너무 빡쳐. 이 소송 뭐였어? 자, 요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요거 지고 가기에는 좀 빡쳐. 그래서,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했다. 왜? 부당한 판결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죠. 진짜 유유죠, 유유. 자, 그래서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 지고 가니 이야기 한마디. 자, 이제 할 이야기 한마디 바로 뭐예요? 황새 판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앙이나 베리라. 자, 그래서 네, 빡치니까 뭐 결과가 바뀌진 않겠지만 뭐 이야기 하나 해가지고 전마들 좀 부끄럽게나 하자. 아,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야기 듣고 약간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되고요, 요게. 자, 계단 아래 가까이 앉으면 하는 말이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정사는 지고 가옵기나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음심을 원하나이다. 간언이 이 말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자, 줄 거 보자.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않고 저놈 말 들으면 남들 보는 눈이 걱정되는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를 일러 하는 말이 자, 이렇게 있죠. 자, 와는 집어넣어 했더니, 야, 우리가 일하다가 수다 떨면 안 되잖아. 누구 수업 듣다가 수다 떨면 안 되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아니, 내가 일이 안 끝났는데 정말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맡은 업무를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이야기 듣는 것 올바르지 않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본디 시골에 있어서 일도라는 상황을 모르고 간전해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되 네 원이 뭐야? 소원할 때 원이죠. 네 원이나 풀어줄 것이니 무슨 말인가? 아뢰어라. 그러니까 지가 듣고 싶으면서 네가 말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꾸며낸 이야기로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려는 도전.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 자, 이 부자의 이야기, 무엇의 이야기? 바로, 자, 요 황새 판결 이야기죠. 이제, 이 부자의 이야기는 황새 이야기니까 우화에 해당하고요. 이는 액자소설의 내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사건 발생, 뭐가 일어나노 했더니, 깨꼬리 뻐국새 따오기가 자기 우는 소리 제고라고 다툽니다. 사건 발생되죠. 자,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임마도 뭐해? 황새 찾아가서 송사 제기하죠. 자, 위에랑 똑같죠? 자, 사건 발생 있었고, 아이고, sorry. 사건 발생 있었고, 자, 송사 제기해서 제소 있죠. 내화, 외화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케이스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소리에 자신 없었던 따오기가 청탁을 하고요. 날이 밝아서 새소리 시작하고요. 자, 청탁하는 요 부분까지 송사 과정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는 우리가 내용 맥락 한번 보겠습니다. 깨꼬리 먼저 날아들어. 아, 소리 이거 송사 과정 안 적었네요.
자, 깨꼬리 먼저 나라대로 소리 한번 곱게 하고 소인 바야흐로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이화 도화 이화 뭐랬는 우리 집 첫째 딸 이름 백꽃이요. 도화 둘째 딸 이름 복숭아꽃이에요. 선생님 첫째 딸 이름 백꽃 이화 둘째 딸 이름 복숭아꽃 도화입니다. 자, 그래서 꾀꼬리 먼저 소리 곱게 하고, 자, 이렇게 이화도화 이야기하죠. 자, 배꽃, 복숭아꽃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봄에 이화, 백꽃, 도화, 복숭아꽃 둘 다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화도화 만발하고 앞내 버들빛 초록짝 드리운 듯 뒷내 버들빛 유록짝 드리운 듯 뜨뜨뜨뜨뜨 지규법 있죠. 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자,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하고 옥을 깨뜨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 청하고 옥을 깨뜨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 깨꼬리의 소리죠. 춘풍결에 흩날리며 봄의 석 달 동안 보낼 적에 자, 깨꼬리는 봄에 노래하죠. 자, 네 안이 아름답게 여기리까? 누가 아름답게 여기리까? 아,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질문 아니죠. 서리법이죠. 황새. 자, 황새는 무엇의 역할을 하노 했더니 반원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한번 들음에 제 말이 같아. 제 말 누구의 말과 같아? 자, 바로 깨꼬리의 말과 같다. 심이 아름답다. 깨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 그러나 이제 자, 줄 거 보자. 지 소리를 조탁하면 따오에게 청받은 뇌물 도로 줄 것이고 좋지 못한다 한들 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정체가 손상할지라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래서 물질적 이익과 사회적 체면 사이에서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네? 아, 돌아간다.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니 들으라 당시 타기 해양행하 막교지 상제라 하였으니 자 당시에 타기 해양행하 막교지 상제 자 뭔 소린지 모르겠지 자 요런 거 있으면 우리 대부분 뭐다 그치 고사인용이다 옛날 이야기를 가져온 거다 우리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뭔가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다 정도는 캐치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옛날 이야기 가지고 온 거는 보통은 신뢰도나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거든. 자, 여기서는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네 소리 비록 아름다우나 애잖아요. 쓸데없다. 자, 묶어볼게요. 그래서 깨꼬리의 소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깨꼬리 점즉히 부끄럽고 미안하게 물려 나오는데 뻐꾹새 들어와서 목청 가다듬고 소리 묘하게 아래요. 소희는 녹수청산부터 묶어볼게. 녹수청산 깊은 곳에 만화천복기 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대고 구름이 걷히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별세가가 펼쳐졌는데 만장폭포, 만장, 장은 길이를 나타내거든. 만길의 길이나 되는 폭포,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가 흘러내려 수정염을 수정으로 만든 달 커튼 같은 걸 들이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에 부는 바람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오동잎 떨어지는 추 가을 밤을 이야기합니다.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 밤에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내 소리, 자주 읽어볼게. 망첩청찬의 아름다운 새소리, 뻑뻑 새소리를 말하죠. 네 아니 반길이야. 아니 반기. 누가 반갑지 않다 여기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누구나 반가워할 것이에요. 서리법이죠. 판세 듣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난 후에 판결을 해보니까 월락자규제 조국 천일해라 하였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 가져온 것 같죠? 고사 인용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고사 인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고사의 내용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뒤 맥락을 보고 그 고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무엇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는지는 앞뒤 맥락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 일을 떠오르게 하니 거의 불쌍하도다. 자, 마찬가지 뻑뻑새 소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네 소리 진짜 좋긴 한데 PTSD 자극한다, 야. 아니 좀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자, 그래서 뻐꾹새 또 부끄러워서 물러나니까 그제야 따오기. 자, 따오기 뭐한 새끼야. 그치? 뇌물 바친 새끼지. 황새에게 뇌물을 바쳤다. 자, 그럼 바깥 이야기에 누구에 해당해? 친척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보다 나은 소리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만 안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황새에게 약 먹임 약을 먹였다 뭐를 먹였다 그렇지 내 뭐를 바쳤다 로 보시면 되고요. 고개 나직히 하여 한번 소리 주하며 아래되 자 서인의 소리는 따옥성이고 풀쳐 고할 일 없으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자, 이 부분 다시 뭐를 믿었다? 황제에게 양먹임을 믿었다 이거죠. 자, 소리는 쏘쏘한데 좋지 않다. 뇌물 바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황새 놈이 그 소리 듣고 무릎 탕탕 치며 좋아하는 이런 말이 쾌재며 장자루다. 아주 감탄하는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해지면 잠자루다 하는 감정이 일시에 터져나와 큰 소리로 꾸짖음은 자, 큰 소리로 꾸짖음은 옛날 한 장군 위풍이다. 자, 요거 항우 이야기 옛날에 이제 그 항우 유방 싸우는 이야기 있거든.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가져왔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장판교 다리 위에 백만 군병자 장익동이 호통이다. 자, 요거 장비가 조조의 백만 대군을 호통 한 번으로 막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줄근 함장군의 위풍이다, 장익덕의 호통이다. 이거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장이로다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따오기 소리 극찬합니다. 왜 따오기 소리를 극찬합니까? 그렇죠. 뇌물을 트셔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고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황새. 이렇듯 처절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자, 그래서 따오기가 상성이다. 가장 위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오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지닌 짐승이다.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잘못 판결하여 꾀꼬리와 뻐꾸스에게 못할 노릇하였으니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오리까 이러하온 짐승들의 무력에 잠겨 틀린 노릇 잘하기로 그놈 아들 개자식이라 하였으니 그놈을 개 아들 개자식자 황새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황새에 대한 비판은, 자, 우리가 관원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황새는 바깥 이야기에 관원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서울법관도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음에 자, 잘못된 판결이 뒤집어지진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구질 없으니 이제 물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끊고 황새 이야기에 빗대어 형조 간원들을 비꼬는 부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죠. 사건 발생부터 시작해서 제소. 자, 소송을 제기한다. 제소. 그리고 송사 과정 던져지고요. 송사의 결과까지. 송사 소설은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후에 소송 제기, 송사 과정 던지고, 송사의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항세 결성이었습니다.